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점의 헤르츠를 맞춰라, 윤호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9월 모의고사 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중간고사 기간인데 중간고사 기간 때 또 모의고사 치느냐고 정신 없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과탐 시간 때 분명히 잤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시험은 시험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요거 막 반영 안 된다고 자고 막 그래 버릇한다면 여러분들 고3 때 수능 어떻게 준비하려고. 그래서는 안 돼요. 알겠습니까? 자, 고위 물리학 해설 갑니다.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평이했습니다.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고3 물리학 이제 모의고사 치게 되면은 난이도 확 올라갈 거예요. 모든 과탐이 그렇지만 난이도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물리학 같은 경우 고인물들의 싸움이라고 하죠. 1컷이 말도 안 되게 형성됩니다. 46, 47 요 고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물리학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느냐? 중요한 것은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들 지금은 내신이야. 오케이? 내신 잘 준비하시고요. 요 우리 겨울방학 때 요때 시간 잘 보내야 됩니다. 겨울방학 때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전체적으로 물리학 한번 싹 다 훑을 겁니다. 싹 다 훑을 거고 플러스 이제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다뤄봐야 됩니다. 쌤 같은 경우는 이제 요 개념 강좌, 고난이도 개념 강좌 볼텍스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겨울방학 때 이제 고난이도로 이렇게 다룰 거고요. 플러스 이제 헤르츠 바로 기출 문제 강좌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돌려볼 겁니다. 겨울방학 때 요거 한번 돌려보면 여러분들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입니다. 일사천리예요. 물리학은 현행 수능 난이도는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리고 신유형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다른 과목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뭐 생지 같은 경우는 뭐 실험 해석 뭐 이러한 것들 때문에 뭐 다양한 맥락의 신유형이 나오지만 물리학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요 유형을 겨울방학 때 다 해결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문제를 이제 계속해서 풀어나가야 됩니다. 계속 돌려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익숙해지고 그래야 고난이도 문제까지도 이제 다 섭렵하고 고득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무튼간에 해설 바로 갑시다. 이거 뭐 말해 뭐합니까? 여러분들 이거 말하면 듣겠습니까? 안 들을 거라고 나는 100% 장담합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요 새로운 유형은 아니고요. 세 가지 다양한 요 운동들입니다. 가에서 공깃돌의 속력은 당연히 변하죠. 요 중력 가속도를 받아갔고요. 결국에는 요 계속 속력 변하고요. 나에서 팽이의 운동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뭔 소리야? 지금 계속해서 진로가 바뀌잖아. 요 운동 궤적의 요 접선 방향이 운동 방향입니다. 따라서 요거 아니고요. 다에서 제기에 작용하는 R자 힘은 0이냐? 뭔 소리야? 중력 받잖아, 중력. 중력. 포물선 운동인데 요건 아니죠. 따라서 답은 뭐다? 넘버 1. 1번이 되겠습니다. 너무 심플하죠? 2번 갑니다. 요 핵융합 핵분열 문제입니다. 자, 요렇게 빈칸 숭숭 뚫려 있고요. 그 다음에 양성자수, 중성자수 요렇게 정보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딱 봤더니 어이쿠야. 기억 요거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간단한 수학이야 사실. 윗대가리를 더한 숫자들은 좌변 우변 같고 아랫대가리 더한 숫자들은 좌변 우변 같다. 요거 이용하면 돼요. 기억의 정체는 모르니까 요거 x, y 요거 위는 참고로 뭐냐면은 질량수입니다. 원자핵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의 수가 바로 질량수고 요거는 뭐냐? 양성자수입니다. x, y 써주고 니은 같은 경우 몰라. 그래서 요거 z, w 써줄 겁니다. 그러면 좌변, 우변 같다 해서 식 써줄게요. 어떻게 되느냐? x 플러스 1 같은 경우는 저기는 141 더하기 z 더하기 3 이렇게 나오고요. 아래에 있는 거는 y가 되겠는데 요거는 56 플러스 w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가 나와요. 기억 같은 경우 중성자수가 143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 양성자수가 36이다. 그 말인즉슨 요 w 값이 얼마냐? 36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요 중성자수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질량수에서 양성자수 뺀 값이야. 즉, 요 143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x-y를 의미합니다. 요게 143. W는 36. 그러면은 다 계산해 볼게요. W 36 나왔으니까 요거 더하면 92 나옵니다. 따라서 y 값은 얼마야? 92야. 아하. y 값이 90이니까 x 값도 나오겠네. x는 143 더하기 9이 아니야?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5, 3, 235 아닙니까? 그쵸? x 235 나왔고 y 92 나왔고 요거 하면 z 이지피지하게 나온다. 그럼 바로 대입할게요. 요거 대입해 줍니다. 이제 요거 변형시켜 줄 거야. 슉! 그러면 좌변 236. 슉! 144 플러스 z 나옵니다. 그러면 z에 대해서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z라는 것은 얼마냐? 요거 넘겨주면은 2, 9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z 92, x 요렇게. 뭐 다 나왔네. 뭐가 문제야? 없습니다. 자, 이제 볼게요. 질량결손은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질량결손의 정도는 요 만들어진 에너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만들어진 에너지는 요게 더 크므로 가가 나보다 크다. correct. 기억의 질량수는 235냐 묻고 있어요. 즉 x값을 묻고 있는데 x값은 235다. yes! 디귿은 중성자냐 묻고 있는데 그것도 구해줍시다. 52. 자, 그 다음에 42. 그리고 디귿 요거 정체 A, B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요거는 요렇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A 값은 얼마냐면 1 나오고요. B 값은 0 나오니까 1, 0. 요 놈의 정체는 중성자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답은 넘버 5, 5번이다. 답은 5번입니다. 심플하죠? 쌤이 좀 힘이 없어요 지금. 고1, 고3 강의를 방금 끝마쳐갖고 지금 좀 루즈하게 갈 겁니다. 요거 감안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 배고프고 지금 미치겠습니다. 3번 갑니다. 자, A하고 B의 요 위치에 따른 시간 그래프 나왔어. 자, 해석입니다. 0초부터 5초까지 평균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0초부터 5초까지 평균 속력 이거 그냥 처음에 우리 아직 고3 아니니까 정석적으로 한번 가보자고. 평균 속력 구하라고 하니까 그냥 시간분의 요 위치 차이 톡톡 A 얼마입니까? 3입니다. B 같은 경우 5, 그 다음에 위치 차이 톡톡 얼마입니까? 6입니다. 따라서 누가 더 커요? B가 2배 더 큽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높 아닙니다. 7초일 때 운동 방향은 A와 B가 서로 반대냐 물어보고 있어요. 7초일 때 어떻습니까? A는 지금 감소하고 있고 B는 증가하고 있어. 당근 빠따 반대죠. 기울기도 반대고 이걸 묘사해주면 다음과 같다. A는 지금 여기 9m에서 어디로 가고 있냐면 왼쪽 3m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어. 요게 A의 여행이란 말이야. 7초일 때 요 B 같은 경우 어떻냐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서 요렇게 어디로 가고 있느냐? 3m로 가고 있다. 지금 둘이 요렇게 반대로 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요거 맞습니다. 세 번째, 0에서 10초까지 이동거리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크겠습니까? A의 이동거리는 요거 차이 얼마입니까? 6m. 톡톡 써주면 되고요. B의 이동거리는 요거에다가 요거 더해주면 되죠. B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6m 이동했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3m 이동했습니다. 따라서 B의 이동거리 플러스 9m입니다. 이동거리는 A가 B보다 크다. 높 아니죠. 따라서 답은 넘버 2. 2번입니다. 뭐 눈 감고 배 긁으면서 풀 수 있습니다. 이거 뭐 고3 거랑 난이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고2 거는 그래요. 근데 몇몇 친구들은 그러겠지. 이게 그만큼 난이도 차이가 많이 나면은 난 도대체 고3 거 어떻게 풀라는 거야. 고3 되면 고3의 방법이 있지. 그때는 쌤커리 타시고 얼렁 넘어오세요. 잘 하시면은 성적 쉽게 올릴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이제 볼게요. 에너지 준입니다. 보의 에너지 원자, 수소 원자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준위가 되겠는데, 자, 수소 원자 내 전자의 에너지 준위 불연속적 맞죠? 이게 뭐 연속이야. 다 나눠져 있잖아. 띄엄띄엄.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A가 B보다 짧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항상 2층으로 가는 거 요거 에너지 겁내리 큽니다. 알겠습니까? A 같은 경우 3층으로 가잖아. 요게 2층 뛰어넘는다고 하더라도 요 낮은 층으로 가는 놈의 에너지 비할 바가 못 됩니다. 무조건 요 B의 에너지가 훨배 큽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파장은 A가 B보다 짧아. 요거 아니죠. 파장이 짧으면 에너지가 큽니다. 따라서 B가 더 짧습니다. 이게 뭔 관계냐? 저 B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일단 A보다 크다. 이 에너지라는 것은 이렇게 진동수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참고로 이 진동수는 뭐야? 푸푸푸푸푸 람다분의 C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람다 A분의 C가 누구보다 하나 이거 여기서 실수를 해. 람다 A분의 C 요거 뭐야? B잖아. 나 돌겠네. 요거 따라서 A가 누구보다 크냐 B보다 큽니다. 이 C는 이 A와 B의 합과 같아. 그래서 요놈과 요놈의 합은 요놈과 같다. 그렇죠? 그럼 말해 뭐합니까? 말하면 입 아프지. 넘버 3 3번이 정답이 되겠다. 5번입니다. 어허 충격량 구하는 건가요? 조건을 안 써서 뭐 구하는 건지 모르겠다. 충격량이겠죠? N을 쓰면 충격량 구하라는 거 아니야. A가 받은 충격량, B가 받은 충격량 방향 반대고 크게 같다. 이거 이용하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 충돌 전 그리고 요거 충돌 후 두 놈의 운동량의 합은 어떻다?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량 구해주면 얘 15 오른쪽이니까 얘 구해주면 6V 오른쪽 요래 나옵니다. 요거 구해주면 얼마야? 마 3V 왼쪽이니까 요거 구해주면 얼마야? 뿔 18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를 더한 값은 요것과 동일하다. 이렇게씩 써줄 수 있고요. 그러면 계산 때려주면 다음과 같습니다. 9V라는 것은 요거 넘기면은 3 나오고 따라서 V는 얼마 나오느냐? 3분의 1 나옵니다. 충격량 구하라며. A의 충격량 구해줄까? B 구해줄까? B 구해줍시다. B가 받은 충격량은 어떻게 되느냐? 질량 6이고요. 요거는 B의 속도의 변화량. 요걸로 구해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구해줍시다. 나중 속도 빼기 V니까 처음 속도 3분의 1. 그러면 요거 계산해주면 됩니다. 얼마 나옵니까? 16 나오지 않습니까? 맞나? 3, 4, 9, 3분의 8 16 예스! 16 나옵니다. 오케이? 아니면은 나는 아직도 이렇게 자유자재로 생각이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B의 운동량 변화량 구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18이고 요 3분의 1 요거 집어넣으면 마이 나오잖아. 그러면 요래도 16 나옵니다. 요래 하든 조래 하든 뭐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따라서 답은 어디야? 요거 넘버 4 4번이 정답이 되겠다. 6번 갑니다. 야 빗면 위에 그대. 빗면 위에 두 물체가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요 상황이죠. 이건 너무 익숙한 상황. 나는 안 익숙한데요. 이런 유형의 문제 많이 풀면 익숙해집니다. 너무 많이 나와요. 자 봐봐요. 빗면 위에 있다라는 것은 두 놈 다 같은 가속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같은 가속도를 가지고 있는 요 상황에서 두 놈은 멀어지거나 가까워질 겁니다. 그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는 정도를 결정하는 게 바로 요 델타 V, 즉 A와 B의 상대 속도. 알겠습니까? 요 상대 속도가 멀어지거나 가까워짐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보면 알겠지만 B는 V로 가고 A는 왼쪽 V로 가죠. 상대 속도의 크기 얼마입니까? 2V가 됩니다. 2V로 얘네는 멀어지고 있어요. 아니 뭔 소리냐? 봐봐요. 자 여기에서 요 오른쪽 방향을 뿔 X라고 잡자. 그리고 얘는 빗면 아래 방향으로 가속도를 받잖아. 그 가속도를 우리는 뭐라고 말할 거냐면 A라고 잡자. 이랬을 때 요 B의 나중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V-AT가 될 거고요. A의 나중 속도는 마V 마 AT가 됩니다. 상대 속도라는 것은 A와 B의 속도 차이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구해줄게요. VB-VA입니다. 그러면은 구해주면 V-AT 플러스 V 뿔 AT니까 요건 2V가 될 거고 즉 요 A와 B는 2V의 비율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A의 가속도의 크기, 즉 요 A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어떻게 구하느냐? 봐봐요. 일단 허접을 위한 풀이 방법. 좀 그런데? 좀 비하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요 레벨별로 풀이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허접? 아, 나 이거 좀 그런데. 아, 모르겠다. 자, 가보자. 자, 요거 속력 시간 그래프야. 요 빨간색 B야, B. B 같은 경우 V로 시작해서 정지하죠. 그렇기 때문에 휴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A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느냐? 봐봐요. B 같은 경우 요 같은 시점에서 이렇게 정지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속력 V야. A 같은 경우 파란색입니다. A 같은 경우 얼마로 증가하느냐? 같은 시간 동안 지금 같은 가속도 작용했잖아. B가 이렇게 V만큼 감소해버렸다고 A는 V만큼 증가해야 돼. 왜? 같은 가속도 안에 같은 시간 동안 움직였으니까. 따라서 A의 나중속도 2V, B의 나중속도 제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수들은 어떻게 푸느냐? 고3 되면 고수들은 이렇게 봐요. 같은 시간, 같은 가속도, 얘 정지, 요 변화한 요 속도가 V니까, 마V니까. 그러면 얘는 요거 2V 되겠네. 이런 식으로 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요. 무조건입니다. 자, 무튼 간에 요거는 고수. 굳이 나는 VT 그래프 그리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풉니다. 무튼 간에 이게 첫 번째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게 뭐냐? 봐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것은 바로 가속도 크기입니다. 가속도. 참고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지금 둘 다 T0라고 나왔어요.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속도 구하랍니다. 요거 이용해서 가속도 구해볼게요. 가속도는 VT 그래프에서 기울기죠. T0분의 요거 변화량 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틀리죠. 자, Q에서 A의 속력은 2V냐 묻고 있어요. 뭐야, 2V 맞잖아. 오케이? 세 번째, Q와 R 사이의 거리는 4V T0냐. 봐봐요. 요 두 놈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두 놈 사이의 거리는 바로 두 놈의 요 상대 속도, 그 다음에 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T0. 상대 속도는 2V였고 시간은 T0였으니까 두 놈 사이의 거리는 2V T0. 이런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따라서 요거 아니죠. 그럼 답은 뭐야? 2번입니다. 오케이? 자, 두 놈 사이의 거리 같은 경우 만약에 처음에 두 놈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 치자. L0만큼 떨어져 있다 치자. 그리고 여기에서 요 친구 V였고 요 친구 요 속도 정보는 여기랑 동일하다 치자. 그러면은 나중에 T0만큼 저렇게 시간이 지났을 때 나중에 두 놈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냐? 처음 거리에다가 요 상대 속도 2V였죠? 그 다음에 요거 T0 곱해서 이렇게 구해줄 수 있어요. 즉 두 놈 사이의 거리는 계속해서 멀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고. 오케이? 7번입니다. 자, 볼게요. 요거는 이제 고3 입장에서는 실끊기 문제. 자, 요것도 풀이 방법 두 가지. 첫 번째는 고수 풀이 방법. 두 번째는 허접. 요런 거 좋아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도 요런 단어 쓰려나? 쌤이 예전에 포트리스라는 게임을 좋아했는데 맨날 싸우다가 이제 항상 게임하다 보면 채팅으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허접이라는 단어를 엄청 썼어요. 우리 팀에서 특히 어떤 애 때문에 막 지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허접질 막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썼거든. 질이라는 게 뭐냐면은 좀 나쁜 말이죠. 저리 가라. 속된 말로 꺼져라. 이건데 허접질. 항상 이렇게 쓰고 다녔어. 내가 자주 하던 말 허접질. 방제도 허접질이었어. 어떤 게임을 하던 간에 항상 방제는 허접질이었습니다. 우리 팀에 허접 오면 안 돼. 상대 팀에는 허접이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승리를 쟁취할 수 있으니까. 자, 무튼 간에 이 풀이 방법 두 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자, 봐봐요. A, B, C가 요래 있습니다. 그쵸? 요 가 같은 경우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에 의하면 얘 정지 상태야.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요 A에 관련된 요 R자 힘을 구하래. R자 힘. 나 상황에서 R자 힘 구하래요. 지금 뭐가 어떻게 됐느냐? 뭐가 어떻게 되긴 요 B가 지금 요 실이 끊어진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 봤더니 VT 그래프 요래 나왔어. VT 그래프에서 꺼낼 수 있는 정보는 두 개야. 하나는 기울기, 곧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꺼내 봅시다. 자, 어이쿠야. 가속도는 2m/s 제곱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제 가봅니다. 고수를 위한 풀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상황, 여기에서 여기가 끊기죠. B와 C 사이에서는 분명 이렇게 장력이 있었는데 끊어졌다라는 것은 장력이 사라졌다라는 걸 의미해요. 있다 없으니까. 그러면 봐봐요. 요 C 입장에서 묘사할 거고 C를 중심으로 오른쪽 그리고 C를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놈들 입장에서 묘사해 줄게요. 먼저 C 입장에서입니다. 변화한 힘의 크기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 변화량인데 참고로 요 놈은 절대값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게 바로 의미하는 게 C 입장에선 장력이 있다 없어졌어요. 따라서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요거 C 입장입니다. 그러면 C의 질량 한번 볼게요. C의 질량 같은 경우 얼마냐면 4kg이고 변화한 가속도 지금 얼마냐면 자유낙하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10 때려줍니다. 알겠습니까? AB 입장에서 가볼게요. 이제 A and B 입장입니다. AB 입장에서는 지금 A의 질량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A의 질량, 그 다음에 B의 질량은 6 더해줍니다. 그리고 변화한 가속도. 처음에는 가속도가 여기 0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2가 됐으니까 변화한 가속도의 크기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놈의 크기도 바로 요 위에 있는 요 장력과 같습니다. 요것과 요거 연결해주면 게임 세시겠네요. 그쵸? 따라서 연결해 줍시다. 결론 MA 플러스 6 곱하기 2라는 것은 결국 40입니다. 요거 약분 때리면 요거 20 나올 거고요. 따라서 MA라는 것은 얼마 나오냐면 14 나옵니다. A에 작용하는 알자힘 구하라며. A에 작용하는 알자 힘이라는 것은 14에다가 저기 있는 저 가속도 2 곱해주면은 톡톡 28N 나옵니다. 3번이죠. 이게 고수를 위한 풀이법.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풀이 방법을 구현하는 친구들은 많이 없어요. 이 식 자체를 어떻게 사용할지도 몰라 하고 그 다음에 왜 나왔는지도 몰라. 요거는 지금은 몰라도 돼요. 고3 때 알면 됩니다. 자, 봐봐요. 그 다음 두 번째. 허접을 위한 풀이법. 렛츠고! 가보겠습니다. 자, C 같은 경우 이렇게 40N 작용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게 정지 상태라니까 요 빗면에 의해서 요 작용하는 힘 요것도 한 40N일 겁니다. 그렇죠? 요 빗면에 의해서 작용하는 요 힘 바로 40N입니다. A가 요렇게 잡아당겨지고 있어요. 빗면에 의해서.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아까 가속도 구했어요. 얼마냐면 2m/s 제곱이 되겠습니다. 요거 이용해서 푸는 거야. 봐봐요. 여기가 끊겼을 때 이 친구는 지금 가속도가 얼마냐면 2랍니다. 그러면은 봐봐요. 요 A와 B 요 합쳐진 게 어떤 놈이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MA 플러스 6kg 그리고 작용하는 힘은 여기밖에 없으므로 40N입니다. 이랬을 때 가속도가 1이에요. 그러면은 운동방정식 세워줍니다. 자, 알자힘과 관련된 운동방정식 F는 MA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다 때려 박자고 작용하는 힘은 40이고요. 질량은 MA 플러스 6이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는 2입니다. 따라서 20이라는 것은 MA 플러스 6이 되겠고 MA라는 것은 14kg 나옵니다. 그렇죠? 이 친구는 14kg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 크기가 2였으므로 곱해주면 알자힘 나오겠죠. 따라서 넘버 3,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심플하죠? 자, 그 다음에 연력학 문제 가봅시다. 연력학 문제도 이것도 여러분 한동안 머리 아프게 했을 겁니다. 근데 머리 아플 이유는 없어요. 왜? 연력학도 거기서 묻는 게 다 거기서 거기야. 뭐 새로운 걸 묻는 게 없어요. 이것도 신유형이 없습니다, 사실. 자, 볼게요. 8번입니다. 열효율 2가 얼마냐? 0.3이다. 자, 이랬을 때 ABCDA를 따라 순환하는 동안 기체 압력, 부피 나타낸 것이고 BC는 등원, DA는 단열이야. 아하! 여기 등원, 여기 단열. 여기 막아줍시다. 이게 뭔 소리냐? 요 AB 과정에서 열 들어오고요. Q1. BC 과정에서 열 들어오고 Q2. 여기에서 열 나갑니다. Q3. 오케이? 자, 그리고 요거대로 요 열 효율 계산하면 0.3 나온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거 첫 번째. 기체가 한 번 순환하는 동안 한 일이 12줄이랍니다. 자, 여기서 한 번 슉 순환했을 때 하는 일 바로 얼마냐? 12줄이다. 그 말인즉슨 이 친구의 넓이 자체가 얼마냐면 12줄입니다. 자, 그리고 DA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받은 일은 18줄이다. 요 역과정 있죠? 여기에서 외부로부터 받은 일이 얼마냐면 요거 18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올바른 거 골라주면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고3 이제 6월 달 때까지 연력학 문제 풀 때는요. 무조건 어떻게 하냐면 표 그리십시오. 표. 뭔 표를 그리느냐? AB 과정, BC 과정, CD 과정, DA 과정. 이렇게 표 그려주고 Q, 델타 U, W 이렇게 정보 기입하는 방식으로 풀면 됩니다. 어떻게 푸느냐? 일단 볼게요. 요 DA 과정 같은 경우 단열이었기 때문에 얘는 0입니다. 그리고 이를 받았으니까 요 W는 마이너스 18이 나오겠죠? 그리고 요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뿔 18 나옵니다. 요 첫 번째 항목 채웠어요. 나머지 항목도 같은 방식으로 채워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 AB 과정 같은 경우 아까 내가 얼마 들어왔다고 했냐면은 얘 Q1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BC 과정 같은 경우 등온 과정이죠. 등온이라는 것은 온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델타 U 값은 제로야. 오케이? AB 요거 다 채워줍시다. A에서 B로 가는데 1 한 거 있어 없어? 부피 변화 없으므로 얘 0입니다. 요거 델타 U 이렇게 나옵니다. BC 같은 경우 요거 제로, 얘 뿔 Q2 그리고 한 1의 양 뿔 Q2. CD 같은 경우 뭐예요? 나갔죠? 나갔어요. 막 Q3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 한 값은 없으므로 이런 식으로 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항상 만들어졌고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어디다가 먼저 기둥을 박을 거냐면 요 델타 U 기둥 박아줍시다. 왜? 한 번 순환 거치고 나면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와요. 즉 요거 다 더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요놈과 요놈과 관련된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요놈을 연결하든 아니면 요놈을 연결하든 뭐야? 둘 다 값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이게 뭔 소리냐? 자, 뭐 한 번 순환했을 때 요 열출입한 값, 요게 결국에는 한 번 순환했을 때 요 1한 값과 같다. 요거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이용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일단 델타 U부터 식 만들어 볼게요. Q1 마이너스 Q3 뿔 18. 이게 얼마다? 이게 제로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친구가 한 번 순환하는 동안 한 일의 크기가 얼마래요? 여기 12줄이랍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요거 12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 계산한 값이 10이다. 그러면은 Q2 마이너스 18 이퀄 12가 될 거고 따라서 Q2라는 것은 얼마 나와? 30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게임 셋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뭐 하느냐? 이제 저기 있는 열 효율 이용해서 모든 거 마무리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열 효율이 0.3이라며 10분의 3. 10분의 3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이 친구가 흡수한 Q1 플러스 Q2. 오케이? 그리고 이 친구가 한번 이렇게 순환하는데 한 1, 12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심플해지죠? 요거 곱해주면은 3Q1 플러스 3Q2 이퀄 120이 될 거고 따라서 Q1 플러스 Q2는 얼마 되냐면 40 나올 거고 Q2가 30이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Q1 값은 얼마가 됩니까? 10 나와요. 10. Q2가 30이기 때문에 여기 30 나왔잖아. 그러면 Q1은 얼마가 돼? 10 나온다. 이런 식으로 채워나가는 연습 먼저 해야 됩니다. 쌤, 저는 요것보다 더 쉽게 풀었는데요. 아니야. 요거대로 먼저 연습해야 돼. 항상 요거 다 그려버릇 해야 돼. 알겠습니까? 요렇게 그려버릇 하는 연습을 빨리 시간 단축으로 이제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연습해야 되냐면 나중에는 이제 요게 이제 내 마음 안에 보이는 거야. 여기에는 요 항목이고 요거 요렇게 채워넣을 수 있겠고 그래서 요걸 굳이 이제 나중에는 그릴 필요 없게끔 그런 식으로 연습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항상 다 그려버릇 해야 돼요. 오케이?
자, 무튼 간에 Q1 값은 10이고 Q2 값은 30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써줍시다. Q3 값도 나왔죠. 그렇죠? Q3 값은 저기에서 방출되는 양인데 어떤 거 이용하면 되느냐? 요거 이용하면 되겠네요. Q1 값은 10이었고요. 그 다음에 Q3 값은 그러면 28 나오겠네. 자, 이제 가봅시다. 기체 온도는 A가 D보다 높다. 당연히 요거 단열 압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는 D보다 온도가 높아요. BC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1은 30이냐 묻고 있어요. BC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1, Q2 값인데 요건 30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맞습니다. CD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량은 28이냐? CD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량은 요건데 28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뭐다? 넘버 5,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9번입니다. 자, A, B가 있고 요거 하늘로 띄우는 거야. 뿅! 띄웠는데 둘 다 지금 원래 동일 높이까지 갔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동일 높이까지 갔다라는 것은 내가 여기에서 띄운 속도 V와 내가 여기서 띄운 속도 V가 어떻다라는 거야? 같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한번 볼게요. 얘는 P, 4P고 P, 4P 그리고 요 놈의 질량은 몰라요. 그래서 MA, MB 써줄 거고 지금 두 놈 다 속도가 같다라는 거네. 속도라는 것은 질량분의 운동량이에요. 따라서 MA분의 P라는 것은 뭐랑 동일하냐면 MB분의 4P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MB라는 것은 4MA가 나와요. 알겠습니까? MB는 3A 나오고 자, 수평면에서 속력은 A가 B의 4배다. 아니다. 두 놈 다 속도가 동일해요. 따라서 기억 아니고 질량은 B가 A의 4배냐. 아하! B가 A의 4배냐. A에다가 4배 곱하면 B 나오죠. 따라서 correct. 참입니다.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EH인 지점에서 운동에너지는 B가 A의 4배냐 묻고 있는데 야, EH든 H든 뭐 3H든 어디든 간에 두 놈 다 같은 높이라면은 지금 다 두 놈 다 속도가 동일해요. 알겠습니까? 결국 운동에너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질량 B가 되겠습니다. B가 A의 4배니까 당연히 B가 A의 4배죠. 에너지는. 그렇기 때문에 답은 뭐야? 넘버 4, 4번이 정답이 되겠다. 오케이. 10번 갑니다. 10번 갑니다. 10번 갑니다. 자, 이제 볼게요. 상대성 이론입니다. 상대성 이론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봐서 많이 헷갈려 하는데 그렇게 헷갈려 할 필요는 없어요. 잘 봐봐요. 자, B의 관성계에서 판단하는 거야. 즉 B의 시점에서 보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A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B 입장에서는 G가 정지해 있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A가 자신을 향해 움직이고 있어. 당연히 움직이는 시간은 시간 지연이 일어나. 그래서 B가 봤을 때 당연히 자신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요거 맞습니다. 두 번째, 1에서 P까지의 거리는 L보다 작다. A가 측정한 거리는 L이야. 근데 B 입장에서 요 공간 자체가 수축해서 움직입니다. 그렇죠? 움직이는 놈은 길이 수축이 일어나요. 그래서 요 공간 자체가 G한테 움직이고 있는데 당연히 요 L이 이렇게 L0로 수축됐습니다. B 입장에서는 요 길이가 이렇게 수축됐다. 알겠나요? 따라서 L보다 작다. 코렉트. 2에서 방출된 빛이 Q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C분의 L보다 크다. 자, 봐봐요. 2에서 방출된 빛이 여기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일단 A 입장에서 걸린 시간은 얼마냐면 A 입장에서 걸리는 시간이 C분의 L이야. 오케이? B 입장 볼게요. B 입장 같은 경우 요 공간 자체가 위로 올라가고 있거든? 그쵸? 위로 올라간다고. 봐봐요.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빛이 이렇게 맹추격하고 있고 Q도 이렇게 도망가고 있어요. 나 잡아봐라 하면서 도망가고 있다고.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빛 그림, 빛의 이동 경로를 그려주면 다음과 같습니다. 광원투에서 쏩니다. 에이? Q는 도망가요. 자, 렛츠고! 나 잡아봐라. 나 잡아봐라. 아, 쉣! 안 만나요. 너무 늦게 만납니다. 안 만나는 거는 뻥이고요. 나중에 만납니다. 알겠습니까? 즉 시간이 굉장히 커져요. 뭐보다? 요거보다 커집니다. 따라서 시간은 C분의 L보다 크다. 예스! 맞습니다. 답은 넘버 5, 5번입니다. 끝이죠? 자, 11번입니다. 우! PN 다이오드. 렛츠고! 가보겠습니다.
직류 전원 스위치 동일 LED A, B, C, D 저항 모시기. 이거 사실 안 읽어도 돼요. 안 읽어도 돼. 여기 있는 것만 해석하면 돼. 한번 볼게요. 스위치 A에 연결됐어. 자, A에다가 ON. 이랬을 때 켜지는 거는 뭐냐면은 일단 요 라지 A 요 친구가 켜진답니다. 그러면은 전류 쏴주세요. 두루두루. 아, 여기 흘렀다니까 얘는 PN이 맞아요. 왜냐면 이렇게 통과해야 되니까.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여기에 도달해야 돼. 그쵸? 여기에 도달해야 되니까 두루두루 요렇게 가도 되고 아니면 요렇게 가도 되는데 어디로 가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어.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제 B에 연결했을 때 요거 한번 해석해 볼게요. B에 연결했을 때는 요렇게 갑니다. 요 아래가 뿔, 위가 마이너스니까. 자, 그리고 켜지는 거 봤더니 어이쿠야 A 안 켜지고 C 켜져요. 얘가 켜집니다. 아하! 그러면 두루두루 얘가 PN임을 알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요 B에 연결하면은 요렇게 가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가 PN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요 아까 위쪽 A에 연결했을 때 그 입장으로 봤을 때 요렇게 흘러간 거는 여긴 못 내려갑니다. 알겠나요? 즉 갈 수 있는 통로는 요거 하나뿐이다. 따라서 요거 PN이고 요렇게 가게 됩니다. 자, 이제 볼게요. Y는 N형이냐? Yes. 스위치를 B에 연결하면 뒤에는 순방향 전압이 걸리느냐? 자, B에 연결했어요. 이랬을 때 자, 요렇게 연결했을 때 요렇게 가고요. 요렇게 가고요. 당연히 요렇게 가야 되잖아. 요렇게 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순방향 전압이 걸리냐? 즉 전류가 흐르느냐 묻고 있는데 yes. 그리고 볼게요. A에 연결했을 때 요 분홍 라인에 됐을 때 요 C가 켜지냐 묻고 있는데 PN 어이구 C는 안 켜져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X 맞습니다. 그러면 답은 뭐야? 넘버 5 5번이 되겠습니다. 심플하죠?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두둥 이상한 조건이 추가됐죠. 그렇죠? 쌤이 안 적어놔서 방금 집어넣었어요. 볼게요. A하고 B는 여기서 출발해요. 그리고 5초 뒤에 A는 여기 가고 B는 요 10초 뒤에 Q에 도착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뭐 푸는 방법은 요것도 두 개로 나뉜다. 바로 요렇게 얘네가 정지 상태에서 가속 운동한다니까 바로 이동거리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나온다? 요거 고수. 자, 나 그거는 모르겠고 그냥 저 선생이 말하기에 VT 냅다 후려갈겨서 풀으려고 했어. 요거 중수. 중수는 VT입니다. 하수는 없나요? 하수는 없어요. 아이디어 못 꺼내면 하수지. 자, 볼게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풀게. 자, A 같은 경우 어떻게 가느냐? 자, 1번 고수로 갑니다. A와 B로 나눠줄 건데 A 같은 경우 5초 지나서 100m 이동했죠? 그러면 결국 이동거리 100이라는 것은 2분의 1 A의 가속도 그 다음에 5초 지났으니까 25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아하! 이거 어떻게 돼? 요거 계산 때려주면 A의 가속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쵸? 따라서 A의 가속도 얼마 나오느냐? 8m/s 제곱 나와. 자, B도 한번 구해줄게. B도 동일한 100m 이동했고 근데 얘는 걸린 시간이 얼마냐면 10의 제곱 해서 100. 자, 그러면은 요 B의 가속도는 얼마 나오냐면 2m/s 제곱 나옵니다. 그래서 A가 B의 2배냐? 톡톡 봤더니 2배 아닙니다. 4배예요. 나 VT로 후려갈길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지. 자, A 같은 경우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갈 거야. 처음에 정지 상태니까. 그리고 5초 동안 이동했어. 그리고 A의 가속도 뭔지 몰라. 이렇게 쓸 거고요. 그러면은 요 친구의 나중 속도는 호라 AAT였는데 5초간 움직였으니까 5AA 이렇게 돼요. 그리고 요 친구의 넓이가 의미하는 바가 뭐야? 이동거리 100이야. 따라서 요 친구의 넓이 5 곱하기 5AA 곱하기 2분의 1 요게 바로 10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8 나옵니다. 똑같죠? 그쵸? 같은 말 하는 거야.
요건 굳이 내가 안 할게. 따라서 요거 아닙니다. P에서 A의 속력은 20m/s냐 물어보고 있는데 간단하죠. A의 가속도가 얼마 나왔어? 8 나왔잖아. 그리고 몇 초간 움직여? 5초간 움직이잖아. 40 나옵니다. 요거 아니죠. 뭔 소리냐? 요 도착했을 요 시점에 A의 속도를 물어보고 있어요. 요 A의 속도 같은 경우 V는 AT 그리고 O에다가 요 친구 가속도 8 집어넣으면 얘 40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아니고 답은 하나 나와. 넘버 2. 2번입니다. 자, 0초부터 5초까지 B의 이동거리는 25m냐 물어보고 있는데 0초부터 5초까지? 이거 뭐야? B의 이동거리는 요 간단하죠. 2분의 1, 그 다음에 B의 가속도, 그리고 25 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25m 나오죠. 아이고, 답은 넘버 2! 2번입니다. 13번입니다. 아, 이것도 뭐 심심풀이 땅콩 수준의 문제다. 한번 가볼게요. 자, PQ를 동시에 지나고요. AB가 PQ를 지나는 순간 AB의 운동에너지 EAEB고 EAEB 모식갱이 뭐 요거 비율 구하라는데 요거 뭐 심플하죠. 뭐 어떻게 해야 돼? 에너지 변환 문제가 되겠는데 근데 요거 주목해야 돼. 뭐냐? 동시에 지난다. 동시에. 즉 시간 정보가 동일하다 이거 아니야. 오케이? 시간 정보가 동일하고 얘가 이동한 거리는 2D, 3D야 비율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지금 속력은 얼마냐면 T0분의 2D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속력은 얘 T0분의 3D. 즉 속력의 비율이 몇 대 몇이야? 2대 3입니다. 알겠나요? 속력의 비율이 2대 3이라고. 얘가 2V일 때 얘가 3V라고. 오케이? 근데 여기서 운동 에너지를 구하래. 운동 에너지 너무 이스피스하다. 요 A의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4V 제곱이고요. 이 B 같은 경우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9V 제곱 9분의 4. 뭐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어려운 거 없어. 그냥 이렇게 톡톡톡톡 하면 바로 나오잖아. 그렇죠? 14번입니다. 요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유형 한번 볼게요. 자, 마찰 구간 있고 마찰 구간 2 있어요. 그리고 1, 2에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는 각각 Q에서 운동 에너지와 같대. Q에서 운동 에너지 뭔지는 몰라요. 오케이? 얘 운동 에너지 뭐라고 할 거냐면 뿔 X라고 할 겁니다. 손실된 에너지 그러면 여기서 손실된 에너지는 마X고 여기서도 마X야. 속력은 R에서가 Q에서의 2배래요. 자, 이러한 정보 나오면은 요 Q에서 속력을 V0라고 했을 때 R에서를 EV0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위에다가 써줍니다. 여기 EV0가 되겠고 그 다음에 Q에서는 얼마냐면 V0가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라지 H 값을 구하라. 스몰 h로 표현해야 됩니다. 요거 에너지 변환이죠. 에너지 변환 같은 경우 뭐야? 뭐 이용해? 요거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요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바로 마찰력이 한 1이다. 잘 봐봐요. 정말 심플하게 끝납니다. 요거 이용해서 바로 마무리 지어줄게요. 어떻게 구하느냐? 요 특정 구간 동안 움직였을 때 요 에너지 변화량을 구해주면 될 건데 어떻게 도대체 구해주느냐? 자, 첫 번째. 요 P에서 Q까지 갔을 때 요 구간에서 에너지 변화량식을 써줍니다. 그리고 요 Q에서 R까지 움직였을 때 에너지 변화량식을 써줍니다. 자, 그럼 볼게요. P에서 Q까지 갑니다. 여기에서 속도는 0이죠? 여기 갔을 때 속도 얼마야? V0I입니까? 그렇죠? V0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써줄 수 있느냐? 봐봐요. 자, 운동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자, P에서 Q까지 갔을 때 운동 에너지는 얼마만큼 증가하냐면 2분의 1 mv0 제곱 이렇게 증가해요. 그렇죠? 참고로 요 x 값은 여기서 운동 에너지 값과 동일하다 했어요. 따라서 x는 2분의 1 mv0 제곱 이렇게 써줍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는 P에서 Q 구간 가는 동안 감소했죠? 감소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높이를 뭐라고 할 거냐면 문자 간단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요 높이를 H0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요만큼 감소했어요. 마이너스 mgh0. 그리고 에너지 변화량,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마찰력이 한 1이죠. 마찰력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얘는 0인데 마찰력이 존재했으므로 이 친구는 얼마가 나오느냐? 바로 마이너스 x, 즉 마이너스 2분의 1 mv0 제곱. 에너지가 감소했습니다. 자, 그리고 Q에서 얼로 갑니다. Q에서 얼로 이렇게 보내줄게요. 자, V0에서 2V0로 이렇게 변화했어요. 즉 운동 에너지는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얘는 플러스 2분의 3mv0 제곱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느냐? 2분의 m 나중 운동 에너지 4v0 제곱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v0 제곱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리고 내려갔어.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 감소하지? 마이너스 mgh입니다. 이거 구분해야 돼요. 여기 제로 들어가고 얘 안 들어갔어. 자, 그리고 얘도 결국에는 같은 에너지 날아가므로 마이너스 2분의 1 mv0 제곱. 식 정리합시다. 요거 넘겨요. 그리고 요거 넘깁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나오는 결론 mgh0라는 것은 mv0 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mgh라는 것은 2mv0 제곱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 분수로 만들게. 속 이렇게. 그러면 mg, mv0 제곱, mv0 제곱 없애면은 h분의 h0라는 것은 결국 2분의 1 나올 것이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h0라는 것은 결국에는 2분의 1h 나옵니다. 라지 h는 바로 뭐였냐면은 h 플러스 h0였으니까 얘는 2분의 3h 바로 넘어 4번이 나올 겁니다. 심플하죠? 요 식 두 개로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아직 요 푸는 아이디어조차 여러분들이 잘 못 꺼낼 거예요. 못 꺼내는 게 당연하지. 연습을 안 했는데 어떻게 꺼내. 근데 내년에는 쉽게 꺼낼 수 있습니다. 내년이 진짜 박 터질 것 같은데 물리는 아마 사람 없을 것이고 다 사탐으로 날아가갖고 물리는 한 3만 되려나? 3만도 안 될 것 같은데. 자, 무튼간에 15번 봅니다. 가와 같이 물체 A가 실용수철 물체 B와 연결되어 저울 위에 정지. 자, 정지에 있다라는 게 뭐야? R자 힘이 뭐야? 0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리고 나는 가에서 B가 수평면에 놓인 자석에 붙어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붙어 있대요. A, B의 무게는 각각 50, 20이다. 요 친구의 무게가 50, 요 친구의 무게가 20. 자, 이랬을 때 용수철이 원래 길이로부터 늘어난 길이는 나가 가의 2배래. 나가 가의 2배다. 그러면은 얘 2x만큼 얘는 x만큼 이렇게 늘어났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끊고 정리해 주는 겁니다. 뭘 정리해 주느냐? 일단 요 개에 작용하는 R자 힘은 제로야. 그러면 한번 계산해 줄게. 봐봐요. 지금 A 같은 경우가 50N임에도 정지해 있다라는 것은 요거 참 이상합니다. 뭐냐? A한테 작용하는 힘들은 여기 있는 요 장력이 있죠. 그리고 요 저울이 미는 힘입니다. 요 저울이 미는 힘이 얼마냐면 요 30N으로 찍혔죠. 그러면 요 장력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A한테 작용하는 힘 요것과 그 다음에 아래 방향 중력 더하면 제로입니다. 따라서 뿔 50, 뿔 F 저울이 주는 힘 마 50 이퀄 제로가 됩니다. 뿔 50 좋아하시네. 장력. 위로 작용하는 힘 요 장력, 그 다음에 요 저울이 미는 힘 요거 30N, 그리고 요 중력 마 50 하면 제로입니다. 그쵸? 따라서 우리 여기서 결론 내릴 수 있는데 장력은 20N이야. 오케이? 하하. 여기에서 장력이 20N입니다. 이렇게 걸려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얘 x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결국 요 친구의 무게 20N 맞고요. 요 용수철이 요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도 20N 맞다. 얘는 2x만큼 늘어났다? 그러면 힘은 길이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 용수철이 B를 잡아당기는 거 이거 40N. 오케이? 그리고 B의 무게는 얼마였어? 20N이었잖아. 그래서 아래로 이렇게 20N. 허이쿠? 근데 B와 자석 사이에 뭐가 작용해? 인력이 작용합니다. 붙어있다며. 그러면은 B는 요 자석으로부터 요렇게 자기력을 받을 거고 요거 1, 2, 3 다 더하면 제로가 됩니다. 정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톡톡톡 더해줍니다. 위쪽으로 40, 아래쪽으로 자기력,
아래쪽으로 20, R자 힘은 제로. 요거 넘겨주면 요 자기력은 바로 얼마냐면 20N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봐봐요. 용수철의 요 한쪽 끝에 40N이 작용했다라는 것은 이제 요 A 입장에서도 요 장력이 40N 작용했다라는 건데. 오케이? 그럼 봐봐요. A의 무게는 50N이었어. 근데 여기에 장력이 40 걸리고요. 그 다음에 용수철이 이렇게 미는 힘. 용수철이 민대. 저울이 미는 힘. 요거 짬뽕하면 제로입니다. 오케이? 그럼 봐봐요. 요거 짬뽕해 줄게. 자, 슉! 저울이 미는 힘 플러스 40 마이너스 50 요거 제로. 따라서 요 저울에 작용하는 힘 바로 얼마냐면 10N입니다. 오케이? 저울에 지키는 게 10이다. 자, 이제 끝났어요.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나가 가의 2배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나 같은 경우 40, 가는 20. 그래서 2배 맞습니다. 나에서 저울에 측정된 힘의 크기는 10이냐 라고 되어 있는데 톡톡 맞습니다. 나에서 용수철이 B를 당기는 힘과 B에 작용하는 중력 작용 반작용인데 아닙니다. 중력의 작용 반작용 힘은 뭐야? 중력이라는 것은 지구가 B를 당기는 힘이고 요거의 반작용은 B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 아닙니다. 그럼 뭐야? 한번 넘버 3. 3번이 되겠습니다. 심플하죠? 우리 16갑니다. 자, 16 렛츠 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입니다. 단열 실린더가 있고 외부에서 Q가 들어와서 얘는 지금 열팽창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 친구 같은 경우 외부에서 이렇게 1 해줍니다. 요 과정이 뭐냐면 요거 단열 압축이야. 오케이? 얘는 단열 압축이라고 볼 수 있어. 얘는 Q를 받아서 지금 열팽창을 하고 있어. 요거 이해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PV 냅다 후려 갈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요 현재 상황을 가라고 합시다. 먼저 다부터 묘사해 볼게요. 열 출입이 불가한 요 장소에서 외부에서 눌렀어. 그래서 단열 압축이 됐다. 그러면은 얘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하겠죠? 온도가 증가한 상태 바로 여기 톡톡톡톡톡톡 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온도가 가보다 높아요. 반면에 요 가 같은 경우 지금 외부로부터 뭘 받아? Q를 받았어. Q를 받아서 결국에는 OEQ야. 외부에 요렇게 팽창하게 됩니다. 자, 요렇게 팽창한 요 상황 바로 우리는 뭐라고 말할 거냐면 나라고 할 겁니다. 참고로 요 나와 다의 온도가 같다라고 하니까 요렇게 등원곡선 그려주면 뭐 보기 쉽게 다 나왔어. 몇몇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해요. 나가 Q를 저렇게 받으면은 요렇게 팽창하는 게 맞나요? 그냥 요렇게 팽창한다고 가정해도 돼. 사실 문제에 등압 팽창이란 조건이 있나 없나 모르겠어. 쌤이 그냥 그림만 긁어와서 지금 해설하는 거라. 등압 팽창이란 조건이 있으면 요렇게 팽창하는 게 맞고. 오케이? 그리고 뭐 어떤 팽창인지는 일단 모르겠지만은 뭐 조건이 없었더라면 그냥 등압 팽창이라고 우리가 가정하고 풀어도 사실상 문제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자, 무튼 간에 볼게요. 기체 압력은 나가 다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가 다보다 지금 압력이 커요? 그렇진 않아. 다가 훨씬 커요. 가나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W다 묻고 있어요. 가나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증가량을 묻고 있어요. 당연히 W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가다 과정에서 지금 외부로부터 W가 주어졌어. 봐봐. 가다 과정에서 요 연력학 공식 써줍니다. 가다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요 마 W 1이 왔죠? 요건 단열 과정이니까 내부 에너지는 W만큼 증가해요. 오케이? 여기에서 이렇게 증가한 내부 에너지의 크기가 뿔 W야. 그러면은 가나 과정에서도 똑같이 내부 에너지는 뿔 W만큼 증가해야 돼. 왜? 여기하고 여기 온도가 똑같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 맞고요. 그 다음에 Q는 W보다 크냐? 묻고 있어요. 당근 빠따 큽니다. 왜 why? Because 가하고 요 나 과정에서 Q가 더해졌는데 여기에서는 내부 에너지 W가 주어질 거고 그 다음 플러스 1 또한 해야 돼요. 요 가나 과정에서 요 팽창하는 요 내부 요 넓이만큼 1 해야 됩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요 Q는 W보다 클 수밖에 없다. 슉! 4번입니다. 4번 넘버 4.
4번입니다. 자, 17, 18, 19, 20. 아, 드디어 4개 남았다. 드디어 끝인가? 후! 어마무시한 과정이었다. 자, 그림만 봅니다. 그림만 봐요. 얘 뭐야? 붙어 있잖아. 얘 도체야. 얘 떨어져 있잖아. 얘 절연체야. 얘 뭐야? 얘 반도체야. 애매하잖아. 애매한 거는 항상 반도체입니다. 자, 이어서 갈게요. 선생님 방금 마이크 떨겨서 방송 좀 멈췄다가 하고 있습니다. 자, 무튼간에 절연체, 도체, 반도체 다 판단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회로를 구성합니다. 집기전선에 ABC를 각각 연결한 후 스위치를 닫고 전구 관찰합니다. 자, 이랬을 때 B랑 연결했을 때 지금 전류가 흐른대. B랑 연결을 했을 때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은 이거 딱 봐도 뭐야? B 도체 아닙니까? 그리고 C랑 연결했을 때 요거 반도체 안 흘러요. 그러면 당근 빠따 기억 연결했을 때 얘도 안 흐르겠죠? 따라서 요 O다 아니고요. C는 반도체이다 맞고요. 전기 전도성 누가 잘 통하냐? A가 B보다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B가 제일 좋죠. 따라서 답은 넘버 2.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8, 19, 20 갑니다.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근데 힘드네. 아, 나 씨. 후!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18번입니다. 요거 딱 봐도 뭐야? 여러분들 요 역학 연습할 때요. 있잖아. 어떻게 해야 직관을 기를 수 있냐면 문제 보자마자 무지성으로 읽지 마. 그림 봐봐. 그냥 그림만 봐봐. 요렇게 감상해봐. 그림만 봤을 때 뭐 이용해야 될 것 같아? 뭐 이용해야 될 것 같아? 딱 봐도 이거 충돌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운동량 보존이야. 항상 이렇게 방향 잡고 문제 풀어 나가야 됩니다. 항상. 알겠습니까? 아, 그냥 이거 막 읽고 아, 이거 운동량 보존인가? 아니면 에너지 이용하는 건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무조건 그림 보고 아, 충돌하는 상황이야? 충돌은 운동량 보존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나도 이거 지금 문제 처음 풀거든? 여러분들이랑 상황 똑같아 사실. 지금 해설하면서 처음 푸는 건데 자, 그러면 운동량 보존이라고 이렇게 가정하고 한번 접근해 볼게요. 가와 같이 질량이 m이야. 그리고 P와 Q 사이의 거리가 4m인 물체 A가 수평면에서 5m/s 속력으로 등속 운동하고 있어. 자, B는 P와 Q 사이에 정지해 있고요. 자, 나는 가에서 P가 B와 충돌한답니다. 여기에서 지금 충돌 한번 했어요. 얘가 이렇게 가서 여기에서 충돌 한번 꽝꽝. 오케이? 자, 이랬을 때 나는 가에서 P, B 충돌한 후 AB가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이고요. 충돌 직후 A의 속력은 4. 그 다음에 B가 P와 충돌한 후 Q와 처음 충돌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4초. 4초입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 다른 놈의 질량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질량 구해줍니다. 요 B의 질량 구해주는 걸 건데 당연히 충돌하는 상황이라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량 보존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운동량 보존뿐만이겠습니까? 봐봐요. B가 P와 충돌한 후 Q와 처음 충돌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4초래요. 이게 뭔 소리냐? 어찌됐든 간에 요 놈이 이렇게 충돌하면은 잘 봐봐요. 내가 요거 보여줄게. B는 정지해 있어. P가 오잖아. 꽝꽝! 하면 어떻게 돼? A의 속도는 느려져요. 근데 B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렇게 A보다 빠르게 갑니다. 알겠습니까? 봐봐요. 얘가 이렇게 가니까 빵 하면은 A 속도 느려지고 B의 속도는 빨라져. 그리고 요 B가 요 Q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4초래.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요 거리는 4m야. 두 놈은 같이 움직이고 있어. 두 놈이 맞나? 아, 요거죠. 상대 속도 이용하는 거네. 상대 속도에다가 요 운동한 시간, 요게 바로 두 놈 사이의 거리. 이해되십니까? 요게 요 상황이랑 똑같아요. A가 있고요. B가 있는데 얘가 만약에 4m/s로 가고요. 얘가 2m/s로 올라가요. 두 놈 사이의 거리는 6m예요. 몇 초 뒤에 만납니까? 몇 초 뒤에 만나긴! 상대 속도 곱하기 시간은 두 놈 사이의 거리다. 두 놈 사이의 거리는 상대 속도 2 곱하기 시간, 따라서 시간이라는 것은 3초. 이 상황이랑 같습니다. 알겠나요?
상대 속도가 모든 것을 결정해요. 만나는 상황에선 상대 속도가 다 결정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봐봐요. 여기에서는 지금 두 놈 사이의 거리 4m야. 즉 L값이 4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만나는 시간이 4야. 그러면은 상대 속도 얼마야? 1이 되겠네. 그쵸? 요 델타 V 값은 바로 1이 될 거고 누가 더 빠르냐? 당연히 여기 안에 있는 B가 더 빠를 겁니다. B가 A보다 1 빠르니까 B의 속도는 얼마가 되냐면 5m/s 나옵니다. 따라서 VB 값은 얼마냐? 5m/s 요래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게임 끝입니다. 운동량 보정 가면 되죠. 충돌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오른쪽에다가 넘겨 적을게요. 충돌 전 A의 운동량은 바로 얼마가 되냐면 여기 전, 여기 후. A의 운동량은 바로 5 곱하기 M입니다. 충돌 후 A의 운동량은 얼마냐? 4M이죠. 그 다음에 B의 운동량은 얼마냐? B의 질량 모르니까 MB 써주고요. 그 다음에 요 속도는 5였으니까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 M이라는 것은 5MB가 나올 거고 MB라는 것은 즉 5분의 1M이 나옵니다. 답은 넘버원 1번이 되겠네요. 심플하죠? 19번입니다. 지우고 19번 렛츠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입니다. 자, A, C, B가 있고요. C의 위치에 따른 전기력의 크기입니다. 3전화 문제죠. 3전화 문제의 기본은 요 가운데 전하에 작용하는 힘이 0인 요 친구가 있다? 무조건 요거 가운데 전하든 사실 뭐 끄트머리에 있던 전하든 항상 힘이 0인 놈부터 먼저 찾아라. 이게 문제풀이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요 C가 D 위치에 있을 때 지금 작용하는 힘이 뭐냐면 F가 제로래요. 그 말인 즉슨 뭘 의미하느냐? A와 B의 부호 힌트를 줍니다. 두 놈의 부호는 어떻다? 같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두 놈의 부호는 같다. 뿔뿔이든 혹은 마마든 일단 두 놈의 부호는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전하량의 크기 비도 줍니다. A가 C에게 주는 힘, B가 C에게 주는 힘 둘 다 같다. 여기선 거리 1이고요. 여기선 거리 2입니다. 따라서 A가 C에게 주는 힘은 1제곱 QA 그리고 저 B가 C에게 주는 힘은 QB 거리 2제곱이니까 4죠. 그렇기 때문에 이 B라는 놈의 전하량은 A의 4배가 됩니다. 오케이? 슉슉슉슉 지어줍니다. B의 전하량은 A의 4배다. 따라서 이 놈은 4Q0, 얘 놈은 Q0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뭐 부호는 뿔뿔마마 상관없습니다. 부호는 어떻게 하느냐? 요 친구가 ED에 있을 때 오른쪽으로 F만큼 힘 받는다며. 어이? 봐봐요. 여기가 이제 두 놈 사이에 요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지역인데 요 놈이 이제 B의 영토에 왔어. B의 영토에 왔으면 B의 영향력을 많이 받을 것이고 근데 B에 의해서 인력을 받는다? 요 B는 마이너스가 되겠네. 만약 청력을 받았으면 왼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두 놈 마이너스 Q0, 마이너스 4Q0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볼게요. A는 양전하냐? 노프. 전하력의 크기는 B가 A보다 4배 크고요. 기역은 F보다 작냐? 묻고 있어요. 자, 기역 보겠습니다. 기역 같은 경우 뭐냐면은 마이너스 D 위치에 있을 때 요 플러스인 요 친구가 받는 힘의 크기를 묻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땐 F보다 작을 것 같아. 왜? 여기 C에 있을 때는 B가 절대적으로 4Q0 겁나리 큰 게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잖아. 근데 멀리 가면은 약해져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일단 F의 정체부터 볼게요. 여기 ED에 있을 때 힘은 F를 받습니다. 그쵸? 플러스 방향으로 F를 받는데 요거는 B가 잡아당기는 힘. 거리가 1이고 그 다음에 전하량이 4Q0니까 B가 주는 힘 4Q0. 오케이? 그리고 A는 요 C를 왼쪽으로 잡아당기죠. 얼마만큼? 거리가 2니까 2의 제곱 그리고 A의 전하량 Q0. 따라서 요거 계산해 줍니다. 그러면은 4분의 15 Q0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D일 때예요. 여기 있을 때입니다. 여기는 C가 뿔이고 A가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그래서 둘 다 오른쪽으로 인력을 받지만 잘 봐봐요. A로부터 받는 힘은 얼마냐? A로부터 받는 힘은 거리가 1이죠.
그래서 1제곱 A의 전하량 Q0 플러스 저 B까지의 거리는 얼마냐면은 4입니다. 그래서 4의 제곱 그리고 저 B의 전하량 4Q0. 그러면은 요거 약분 때리면 4분의 Q0 플러스 Q0 요거 4분의 5Q0입니다. 그럼 봐봐요. 4분의 15Q0가 F였으니까 4분의 5Q0라는 것은 뿔 3분의 1F가 됩니다. 따라서 기억은 F보다 작다. 요거 맞죠? 그러면 답은 뭐다? 넘버 4.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심플하죠? 자, 우리 20번 갑니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가볼게요. 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이것만 잘 따라오면 돼요. 알겠습니까? 항상 전통적으로 물리학 원 마지막 문항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동일한 물체 AB를 실로 연결해 A를 용수철일에 매달았더니 P가 원래 길이에서 연직 방향으로 X0만큼 늘어났어요. 자, 동일한 물체니까 얘 질량 mm으로 잡을 수 있고요. X0만큼 늘어났다라는 것은 요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랬을 때 실을 끊으면 B는 빗면 위의 점 Q와 수평면 위의 점 R을 지나 요렇게 여행해서 슈르르 간다 요겁니다. 그쵸? 그래서 D만큼 최대 압축시키고요. P와 Q 사이의 거리는 4D고 Q와 R 사이의 높이 차이는 D랍니다. 아하! 높이차 D 나왔고 그 다음에 거리 이렇게 4D 나왔습니다. 자, Q에서 R까지 운동하는 동안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는 Q에서 B의 운동 에너지의 2분의 1배다. 뭐야 이거? 에너지 변화량이 나왔네. 그러면은 표 그려주라는 겁니다. 무조건입니다. 잘 봐봐요. 이게 지금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로 나왔냐면 Q에서 R까지 나왔어. 에너지 변화량 표 그려줍니다. 어떻게? 운동 에너지 변화량 플러스 요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마찰 구간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은 얘 제로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볼게요. 여기에서 지금 Q에서 B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배다. Q에서 운동 에너지를 X라고 칩시다. X. 그러면은 요 운동 에너지는 일단 X가 될 것이고요.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는 요 놈의 2분의 1 요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2분의 1배라잖아 변화량이. 그럼 봐봐요. Q에서 R까지 가는데 올라갔잖아. 그쵸? 그러면은 요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올라갔어? 요거 2분의 1 X가 됩니다. 저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어떻게 돼? 요거 합이 0이어야 되니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X 요렇게 나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요게 이제 첫 번째고, 근데 요거를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꾸며줄 건데 지금 D만큼 올라갔네. 요게 바로 2분의 1 X다. 오케이? 요 2분의 1 X의 정체는 바로 mgd입니다. 따라서 우리 X라는 것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EMGD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요 Q에서 운동 에너지가 지금 X야. 근데 요 구간을 통해서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X만큼 감소했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운동 에너지는 바로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 X가 될 거고, X는 EMGD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운동 에너지는 MGD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게임 셋이야. 뭐가 셋이냐? 요 운동 에너지 MGD로 요 용수철 Q를 D만큼 압축시켰어.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요 MGD가 용수철 Q를 얼만큼 압축시켰다? D만큼 압축시켰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두 번째 식이 나옵니다. 이게 위가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거의 다 왔습니다. 뭐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요놈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요거 이제 연립해 주면은 다음과 같이 나올 겁니다. 뭐냐? 요거 D 없애고 요거 없애고 요거 넘기면 EMG 그 다음에 요 D분의 EMG가 바로 K라는 것을. 그렇죠? K 요 값이 나왔어요. K라는 것은 D분의 EMG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잘 봐봐요. 요 상황에서 x0만큼 늘어났을 때 요 친구는 현재 정지 상태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 친구가 요렇게 4D만큼 내려갔을 때 운동 에너지 봤더니 X였고 요 X의 값은 얼마였냐면 EMGD였어. 이제 요 왼쪽 상황을 묘사하면 게임 셋입니다. 오케이? K가 구했고 왼쪽 상황 묘사하면 게임 셋이라고. 그럼 뭐부터 묘사해야 되느냐? 봐봐요. 얘가 여기 끊어졌을 때 4D만큼 내려왔대. 이때 가지는 운동 에너지가 EMGD래. 그 말인즉슨 요 친구의 높이, P와 Q의 높이가 얼마라는 거야? ED라는 거야. ED. 슉. 선생님 그게 어떻게 바로 나오나요? 아, 봐봐. 봐봐. 자, 요 친구는 지금 봐봐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씩 써야겠네. P에서 Q로 간 다음에 PQ 써주고요. 요 운동 에너지가 얼만큼 증가했냐면 EMGD만큼 증가했어요.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요거 제로이므로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즉 여기에서 지금 얼마만큼 내려간 거냐? ED만큼 내려갔어요. Understand? 자, 그러면은 이제 요 친구한테 작용하는 힘만 구해주면 게임 셋입니다. 알겠습니까? 요 친구가 요 빗면에 의해서 생기는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요 빗면만 따로 떼우자. 저 빗면 같은 경우 높이가 2D야. 그리고 요 대각선 길이는 4D야. 요 친구 질량 M이야. 여기에서 작용하는 요 빗면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 얼마입니까? 간단하다. 뭐야? mg 요거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 값이 될 것이므로 mg 사인 세타는 2분의 1입니다. 오케이? 2분의 1 mg다. 자, 그러면은 요거 요렇게 표시해 주고 이제 다 끝났어요. 잘 봐봐봐. 요 빗면에 의해서 요 친구한테 작용하는 힘은 2분의 1 mg야. 오케이? 그리고 요 친구 요 아래 중력 작용하고 있어. 그리고 요 위에 kx0 작용하고 있어. 현재 정지 상태이므로 요거 다 더하면 얼마야? 제로입니다. 제로예요. 자, 그러면 더해 줍시다. 위쪽 방향 플러스 kx 그리고 아래쪽 방향 마이너스 mg 마이너스 2분의 1 mg 다 더하면 요거 제로다. 그러면은 kx라는 것은 2분의 3 mg가 되겠고 우리 아까 k 값 구했죠? 그쵸? 그러면은 2mg 그 다음에 d 곱하기 x라는 것은 2분의 3mg 나옵니다. 그럼 뭐 x값만 요것만 계산해 주면 되잖아. mg 없애고 x라는 것은 4분의 3d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4분의 3d 골라주면 됩니다. 답은 뭐다? 넘버 2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 20번 문항 같은 경우 난이도가 꽤 있었어요. 여러분들 특히나 이제 2학기 내신 준비하느냐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안 풀어봤으니까 요거 헷갈렸을 텐데 요거 난이도 있었습니다. 요거 풀었으면 뭐 나이스하다. 요거 풀어서 맞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물리학 원 선택하면 됩니다. 너무 나이스한 초이스다. 알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고2 물리학 원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 수업 시간 때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그럼 나중에 봅시다. 안녕!